드라마 폭삭소가수다 관식이가 다발 골수종을 앓고 있는데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1,800명 내외가 새롭게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CAR-T를 이제 비급여로 하게 되면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그냥 한 번에요. 이중항체는 한 달에 기본적으로는 한 1,3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최근 들어서는 완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약들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화제의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국민아버지 관식이 기억나시나요? 이 관식이가 앓던 병이 바로 다발 골수종인데요. 오늘은 다발 골수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다발골수종센터 변성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그 드라마 폭삭소가수다 주인공인 관식이가 다발골수종을 앓고 있는데 이 다발골수종이 조금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 많이 생소해요.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병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이 원래의 기능은 우리 몸에 세균이랑 바이러스 같은 항원이 침투했을 때 이거를 중화시키는 항체라고 하는 면역물질을 만드는 그런 면역세포입니다. 근데 어떤 원인이든 간에 형질세포가 유전적 돌연변이가 생겨서 정해진 숫자를 벗어나서 무한하게 증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폐세포에 생기면 폐암인 거고 위세포에 생기면 위암인 거고 형질세포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다발골수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발골수종의 특징이 원래 기능이었던 형질세포의 기능인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암세포로 변했기 때문에 이 항체를 평소보다 많이 찍어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항체가 많아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항체 중에서 한 종류만의 항체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양성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오히려 약해져서 폐렴이나 장염 같은 감염에 오히려 쉽게 걸리게 되는 것이 다발골수종의 특징입니다. 이런 증식된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내는 이 항체를 우리가 단클론 감마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클론 항체가 많이 증식하게 되면서 이 뼈나 심장, 콩팥 이런 장기에 침착을 하게 돼서 장기 부전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하게 만드는 이런 혈액 질환을 우리가 다발골수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형질세포는 골수 안에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골수 내에서 5% 정도 내외로 있는 것이 형질세포의 평균적인 분포인데요. 다발골수종에서는 이 형질세포가 10% 이상 골수에서 증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골수를 벗어나서 몸의 여러 군데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거를 형질세포종이라고 하는데 다발골수종에서는 이 형질세포종이 확인되거나 아니면 골수검사에서 형질세포가 10% 이상이 확인이 돼야지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은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국내에서 한 해 얼마의 환자가 발생하는지. 다발골수종은 해가 갈수록 우리나라에서 발생률과 유병률이 늘어나고 있는 질환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약 1,800명 내외가 새롭게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발골수종은 왜 생기는 질환인가요? 사실 다발골수종이 명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는 원인이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는 사실 DNA라고 하는 이 유전 물질들이 항상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는데 이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거나 돌연변이가 생긴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면역 감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 에러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중요한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새로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 미세하게 쌓인 돌연변이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서 어느 인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암세포로 변한다라고 저는 사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쌓이는 기간이 70년, 20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령 환자에서 암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에서 이 관식이의 경우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는데 증상이 4대 증상이라고 해서 CRAF, 크랩이라고 해도 되나요? 맞습니다. 크랩 증상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증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각각의 영어 약자인데요. C는 이제 하이퍼칼시미어, 그다음에 R은 레날 인서피션시, 그다음에 A가 어네미아, B가 이제 본 리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고칼슘 혈증, 이 뼈를 잘 갉아먹기 때문에 뼈에서 칼슘이 혈중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칼슘 자체가 원래 콩팥으로 배출이 되는데 콩팥이 망가지면서 칼슘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고칼슘염증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M단백이라는 이 단클론 감마 항체가 콩팥
특히 사구체나 세뇨관 같은 데 많이 침착이 돼서 콩팥 기능이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부전이라고 하는 알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고요. 신부전이 생기게 되면 보통 몸이 쉽게 붓는다든지 아니면 숨이 차다든지 칼슘이나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제대로 이제 배출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네미아인데, 빈혈하면 어지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빈혈의 가장 흔한 증상은 피곤함이랑 숨찬 증상입니다. 그래서 동년배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가다가 나만 자꾸 숨차가지고 뒤로 처진다든지, 조금만 뛰게 되면은 숨이 차서 뭐 뛸 수가 없이 그냥 걸어 다닌다든지, 계단을 2, 3층 이상 올라가기 힘들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사실 빈혈의 가장 주된 증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뼈 증상 같은 경우는 허리뼈가 주저앉아서 통증이 심하게 생긴다거나, 이유 없이 뼈에 자꾸 골절이 생긴다거나, 우연하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뼈에 종괴가 보인다거나, 아니면 뼈가 주저앉아 있는 소견이 보여서 확인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다발골수증은 뭐 또 고령층에서 많이 주로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고령 환자들이 대다수인가요? 맞습니다. 이 다발골수증은 사실 대부분 거의 90% 이상 50대 이상, 50대에서 80대 정도의 환자가 주를 이루게 되고요. 평균 진단 나이가 약 70세 전후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이 잘 이루어지는지, 조기 진단이 또 진단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도 자기는 건강검진을 매년 받아왔는데 왜 이걸 진단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조기 검진을 통해서 암의 조기 발견이 확정된 암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특히 혈액암에서는 더더욱 그런 조기 진단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고요. 척추뼈가 이유 없이 주저앉아서 허리 통증이 심하게 생긴 경우에 동네 병원에서 MRI를 찍고 빈혈이 같이 동반되었으니 큰 병원 가보세요 하고 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건강검진으로 조금 예민하게 잡아내는 의사분들은 빈혈이 있고 단백질 수치가 많이 높아져 있으면 다발골수증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 검진을 받아보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발골수증의 진단 자체는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골수 검사를 통해서 골수 내에서 형질세포의 증식 이 있는 걸 확인하거나, 혹은 이제 펫이나 CT 같은 거를 찍어서 여기저기 덩어리, 형질세포 종이라고 하는 종괴가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영상만으로 안 되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크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소견들이 보이는 경우에 다발골수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발골수증도 병기나 이런 건 없잖아요. 다발골수증 병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오. 그래서 사실 고형암이랑은 좀 다른데, 암이 진단되었다 그러면은 가장 궁금하신 게 보통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완치가 되나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몇 기인가요? 네, 그리고 예상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시는데, 이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 백혈병 같은 혈액암들은 시작부터 골수에서 시작해서 전신을 타고 도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1기건, 2기건, 3기건 수술은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기수를 나누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내가 얼마나 사나요? 라고 하는 생존 기간이 다발골수증 같은 경우에는 3기까지만 있는데요. 1기면 요즘에 평균 10년 이상 살게 되고, 2기면은 5에서 6년, 3기면은 3에서 4년 정도 사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미 이 내용이 한 6년 전, 7년 전 얘기라서 요즘에는 더 오래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 다발골수증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8.5년 정도 이상 사는 걸로 되어 있어서 성적이 꽤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발골수종의 표준 치료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70세를 기준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70세 미만, 즉 만 69세까지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환자로 분류를 하고요. 70세 이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해주진 않지만 자부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환자들은 관해 유도 치료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3제 혹은 4제의 요법, 3가지 혹은 4가지 항암제를 섞어서 쓰는 치료를 4달 정도 시행받은 후에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시행받고, 다시 또 5개월이나 6개월 차부터 유지요법이라고 하는 먹는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게 우리나라 현재 표준 치료이고요. 다만 70세 이상에서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못한다고 일반적으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몸이 정말로 건장하시고 콩팥이랑 심장 기능이 모두 다 좋은 환자들, 이런 분들이라면 71세나 72세까지 자부담으로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0% 이상의 환자는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배제하고 이 관해 유도요법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한 다음에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 없이 유지요법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표준 치료입니다.
꼭 자가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야 되나요? 다발골수종은?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 즉 내 몸에서 유래한 이 조혈모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동종이라고 해서 아예 타인한테서 받는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예 완전 모르는 타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침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만 이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은 쉬운 치료가 아니고 치료하다가 환자가 사망하거나 합병증으로 환자가 죽게 되는 이 치료 관련 사망률이 꽤나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백혈병 같이 재발을 워낙 잘하고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으로는 치료가 안 되는 혈액암에서만 주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림프종이나 다발골수종은 보통은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을 1차로 하게 되고, 정말 나중 가서 4차나 5차쯤 돼서 더 이상 쓸 약이 없다라는 경우에 동종 조혈모 세포 이식을 치료 옵션 중 하나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은 이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사실은 굉장히 고농도 항암 치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줄 때 한 100배 정도 항암제를 준다면 암도 10배는 잘 죽겠지만 이 환자가 그 부작용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키랑 체중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용량을 투약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자가조혈모 세포 이식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환자의 몸에서 자가조혈모 세포를 미리 모아놓은 다음에 굉장히 고농도 항암제 치료를 투여를 하고, 이런 경우에 골수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모아놨던 조혈모 세포를 다시 파종해서 이식해서 살려내는 치료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 중에서 이 고농도 항암 화학요법을 70세 이상의 환자들은 잘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독성이나 이런 이득 등을 비교했을 때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확립이 되어 있어서, 물론 이제 나이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70세 기준으로 이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발이 될수록 좀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하면 같은 약을 뒤에서 쓸수록 더욱더 효과가 짧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약이 있을 때 이 약을 1차에 쓰게 되면 평균 3년 정도 반응이 있다면 4차에 쓰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3개월, 6개월 이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 보고들이 있어서 사실은 좋은 약일수록 조금 더 앞단에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다발골수종은 최근에 이제 혈액암 중에서도 신약이 가장 활발하게 나오는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대표적인 주목받는 그런 신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 사실은 림프종과 다발골수종이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신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혈액암으로 되어 있고, 특히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CAR-T라고 하는 면역세포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중항체 치료라고 하는 또 마찬가지로 면역세포 치료인데요. 신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효과 또한 굉장히 좋아서 사실은 요즘에는 완치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완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약들이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CAR-T 치료, 이런 최신 치료들은 좀 이 서울성모병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이 CAR-T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나온 지가 한 10몇 년 정도 된 사실 옛날 치료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CAR-T가 처음 들어온 게 2021년, 2022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CAR-T가 급여가 돼서 환자 부담금이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라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는 나 있지만 급여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CAR-T를 이제 비급여로 하게 되면 보통 4억에서 5억 정도 1년에? 예, 그냥 한 번에요. 한 CAR-T는 번에? 한 한 번 번에 치료입니다. 아니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자부담으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에 비해서 이중항체 치료제라는 약물은 림프종이건 다발골수종이건 모두 다 비급여이긴 하지만 희망적이게도 다발골수종 쪽에서는 이중항체 치료제가 암질심이라고 하는 그런 급여의 첫 단계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해 내에 아마 급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CAR-T 이중항체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좋은 신약 같은데 좀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포 치료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는 항상 면역 세포, 특히 이제 림프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우리 몸을 여기저기 검사하고 다니면서 이상 징후를 발현하는 세포들을 청소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면역 청소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암세포들은 자꾸 이 면역세포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모양을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원을 제시하는 거를 좀 숨긴다든지 면역 탈출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세포 치료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CAR-T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의 T세포를 몸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 CAR-T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프로그램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카티 세포를 다시 한번 증식을 시켜서 환자 몸에 다시 넣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 이중항체 치료제라는 거는 이 환자의 몸에 이중항체 치료제라는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얘가 환자 몸에 있는 T세포랑 암세포를 타겟해가지고 둘을 서로 가깝게 붙입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다시 한번 이 암세포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약간 간접적으로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치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중항체도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이중항체는 뭐 여러 번? 예. 이중항체 치료는 얼마예요? 한 달에 기본적으로는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그래도 한 뭐 4, 5억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네요. 사실 이게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게 2년 반 정도 쓰게 되면 카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는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좀 생존 기간이 이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얼마나 늘었는지. 사실 제가 전공의를 하던 14년, 15년 전에는 다발골수증이 진단되면 거의 모든 환자가 다 3년 내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약이 없었고, 그러다가 저 전공의 때 볼테즈쿰이라고 하는 신약이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환자들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올라갔고, 최근에는 이중항체 치료제, 카티, 그리고 뭐 다잘렉스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도 있고요. 멜플루펜이라고 하는 아예 다른 계열의 약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클래스의 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발골수증 환자들 생존율이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서울성모병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혈액병원을 가지고 있고, 이 다발골수증 센터의 어떤 장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다발골수증 센터는 그 다른 병원이랑 다르게 교수님들이 사실은 다발골수증이라고 하는 한 가지 질환만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사실 많은 병원에서는 다발골수증이랑 림프종을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다발골수증과 다른 질환을 같이 본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기관은 네 분의 교수님 모두 다 다발골수증만 전문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또 다발골수증 관련 임상 시험이라든지 신약, 이런 약들이 저희 병원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그렇죠. 게 첫 번째 장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기관은 다발골수증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민창기 교수님, 의료 원장님이신데요. 민창기 교수님의 지도하에 다른 세 명의 교수가 모두 다 경험을 공유받고 한 가지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발골수증 환자는 좀 뭐 조심해야 될 생활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음식 그런 것들이 좀 없을까요? 네. 사실 다발골수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 같은 게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발골수증이 재발하면서 2차, 3차, 4차 이렇게 뒤로 갈수록, 즉 다발골수증을 진단받은 지 오래될수록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콩팥이 안 좋으면은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배설이 안 되기도 하고, 칼륨 많은 거 먹으면 예, 맞습니다. 특히 칼륨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배설이 안 돼서 혈중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채소는 몸에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신 경우들이 많아서 일부러 채식을 하는 경우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채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 같은 경우는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몸에 좋다고 하는 민간요법이라든지 채식 위주의 식습관보다는 담당 교수님께 설명을 들으시고, 보통 대부분의 병원에서 그런 신부전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교육할 때 식이 교육 같은 걸 다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그 자료에 근거해서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뭐 신부전 환자처럼 먹어야 되는 거네요. 다발골수증 환자가 좀 치료 과정에서 가장 좀 힘들어하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초기와 후기가 다른데요. 보통 초기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환자의 손발 저림, 신경 독성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볼테즈쿰이나 칼필조밉 이런 약들을 맞게 되면은 누적 독성으로 신경이 손상되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처음에는 뭐 좀 먹먹한 느낌이 든다든지, 아니면 점점 심해질수록 뭐 너무 저려서 주먹을 쥘 수가 없다든지 하는 만성 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가 특히 먹는 항암제를 드시게 되면은 피부 발진이 약 30에서 40% 정도 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이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두드러기 났다 이 정도에서 끝나는 분도 있지만, 정말 심하신 경우에는 이 허물이 벗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신의 60% 이상 몰이 체품 면적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처음에 봤을 때 피부 발진이 생기신다면 그냥 무시할 게 아니고 꼭 담당 의료진이랑 상의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이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 편지들입니다.
많네요, 교수님. 그 환자분들 중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써주시고요. 네. 사실은 환자분의 어떤 자제분들이라든지 이 젊은 환자분들도 이 편지를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사실은 뜨개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선물을 주시는데 사실 의사생활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매번 찾아오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 환자분들이 주셨던 편지를 읽어보면서 저 자신의 어떤 초심을 되새기는 그런 위로 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치료가 좀 잘 되는 혈액암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조금 힘들 때는 언제예요? 보통은 이제 다발골수종이 재발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아, 재발. 그래서 이제 완치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환자분 설명을 드릴 때 아직 완치는 안 되는 암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발골수종이 치료하고 나서 뒤로 갈수록 특히 3차, 4차, 5차 재발을 할수록 환자의 어떤 심장이나 콩팥 같은 장기들은 이미 많이 망가져 있고 그리고 특히 골수 같은 그런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내는 골수라고 하는 우리 몸의 장기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 가면은 정말 너무 힘들고 지쳐서 나는 이제 치료를 포기하고 싶다. 약이 더 남아 있지만 나는 안 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때마다 굉장히 조금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이 남아 있지만 비급여라서 비용 때문에 못 쓰는 환자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볼 때마다 조금 지치고 힘든 그런 순간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다발골수종 환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다발골수종이 현재로서는 사실 완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앞서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강력한 약제를 통해서 다발골수종 환자가 완치에 이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대규모 전향 연구로 확인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다발골수종 진료를 보던 전공의 시절 15년 전에는 약이 없어서 환자들이 대부분 3년 내에 죽었지만 요즘에는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평균 생존 기간이 1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거의 일반이랑 비슷하다고 하기엔 좀 과장돼 있지만 많이 생존율이 향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신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 카티도 수년 내에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언젠가 완치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오늘 다발골수종 드라마에서만 들은 질환이었는데 정말 잘 배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